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철호입니다.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전주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마지막 주에는 원전 관련 이벤트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3가지 이벤트들을 점검을 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전주들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원전주 가지고 대박 나시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유튜브를 시청하고 여러분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 꼭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지시면은 저 개인 유튜브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들 꼭 입소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 이벤트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장 첫 번째 이벤트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28일부터 29일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인 이재용 회장, 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들을 다 만났죠.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여러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진 것은 우리 아랍에미리트하고 신규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냐가 우리는 가장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원전 수출하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죠. 그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2009년도에 수주를 해가지고 금년 3월에까지 원전 4기를 모두 완성을 했죠. 그러면서 1기, 2기, 3기, 4기까지 지금 산업 생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의 무사히 원전을 건립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 원전 4기가 완공됨에 따라서 추가로 원전 4기를 또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 나온 뉴스를 보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연내만 올해죠. 신규 원전 4기 정도를 추가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추가 건설에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발주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죠. 올해 안에 또 새롭게 발주를 한다니까.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원전 관련 일은 최소한 짧게 7월까지 투자하시고 길게 보시면은 연말까지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해외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말이 갈수록 들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원전은 최소한 7월, 그러면 장기 투자는 올 연말까지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벤트였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은 직접적인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가 신규 원전 4기를 발주하면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그래도 원전 관리에게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번째 이벤트가 또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이벤트는 핵 폐기물법 21대 국회를 통과하냐
통과를 하지 않았냐가 또 이벤트가 있다 그랬죠.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번 주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21대 국회가 끝났죠. 그런데 여야 간에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은 통과를 못하고 자동 폐지됐죠. 그러면 제가 보면은 이번 폐기물법이 이번에 21대 국회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우리나라에 지금 핵 폐기물이 2030년도 가면은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원전 쪽에 원전 쪽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 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핵 폐기물법 처리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이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은 원전 관련주에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과가 안 된 것은 원전주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지만은 큰 영향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세 번째 이벤트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이벤트는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좀 약자로 정기본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1차 정기본 발표가 있다 그랬죠. 드디어 어제 발표가 있었죠. 정부가요. 정부가 어제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를 새로 짓고,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한 기를 건설을 하면서 총 4기를 원전 4기를 건설한다고 정기본 실무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탈원전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보면요.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 엄청나게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또 급증을 할 것이고, 특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한참 건설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도 대형 원전 한 30기 정도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전력이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규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확대하고 신재생을 통해서도 3배 이상 전력 생산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이 신재생 쪽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와 같이 원전하고 신재생 쪽의 전력을 생산하면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11차 정기본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소형 원전 쪽에 소형 원전을 처음으로 정기본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동안 정기본은 대형 원전만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소형 원전을 포함해가지고 소형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죠. 소형 원전의 특징이 뭡니까? 원전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전력 소비가 많은 그 첨단 산업단지의 인근에다가 바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형 원전을 조성해 가지고 조성하는데도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세계 원전업계가 SMR을 앞으로 미래 원전의 먹거리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소형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처음으로 소형 원전 모두를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소형 원전 시장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소형 원전 모델을 그렇게 그 원전 원전을 그렇게 80여 종의 소형 원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세계 원자력협회에서 지난해 소형 원전 시장이 8조 5천억인데 2035년엔 640조까지 그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소형 모듈 원전 쪽에 빨리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쪽도 수출에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이쪽에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협력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홀트사와 공동으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두산에너지부터 뉴스킬 파워와 손잡고 지금 소형 원전 모듈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진출한 것도 원전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벤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원전 쪽에 그 협력 관계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 이번에 방한해가지고 지금 원전 실제적인 발주는 없었죠. 근데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가 신규 원전 4기 정도를 발주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은 원전 관련주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 이벤트였던 21대에서 핵 폐기물이 처리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불발된 것은 좀 원전 관련에 분명히 좀 악재였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 산업을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11차 정기본이 발표됐죠. 이 정기본에서는 대형 원전 3기하고 그 다음에 SMR 1기,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같이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원전 관련주에는 호재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원전에 이제 주요 국가들이 원전 부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화요일 날 주로 나왔죠. 미국과 유럽, 일본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원전 발전 강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다음에 탈원전을 하다가 원전으로 다시 유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전으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이 원전 부활을 하고 있냐? 첫 번째가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는 원전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을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사업을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을 돈 먹는 게 아니라 전력 먹는 하마라 그러죠.
전력이 그렇게 많이 소비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전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전 산업을 지금 부활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난달 그러니까 5월 29일 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원전 사업 강화와 원자력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 원전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 그룹을 신설했다 그러죠. 원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금 신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한 30여 년 만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이제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의 오킹 그룹은 미국 내 원자력 구축 촉진 사업을 위해서 공사 프로젝트 기간 단축을 하고 공사비를 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미국이 아까 말한 대로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다는 얘기고 30년 만이면 진짜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원전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야기 해드렸고 영국도 앞으로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8개 정도 건설한다는 얘기죠. 프랑스도 앞으로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14개 정도를 건설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원전 가동을 좀 줄여왔죠. 다시 10기 정도 추가로 재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캐나다도 소형 원전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산업의 부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환경도 원전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드리는 원전주 세 종목을 한번 오랜만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두산 에너비부터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비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보면은 최근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 원전 그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 정부에서 원전 산업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최근 보면은 실적도 1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4분기 보면 지난 4분기는 2,900 정도 나왔죠. 이번에 1분기는 3,500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연간으로 봐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형 그 원자력 쪽에서 아까 말한 누스케일 파워고 협력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누스케일 파워에서 뭐 수주 2조 원 정도 수주를 했다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다고 약간 부인 공시를 했죠. 근데 제가 보면은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죠. 자기는 앞으로 원자력계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는 얘기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반도체를 이탁 생산을 하죠. 두산 NLBT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원전업체들이 원자로를 설계를 하면 그것을 이탁 생산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쪽에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두산 에너비티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죠. 예군 투자자들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조금 단기에 좀 상승을 했지만은 좀 길게 보면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인자 인자 1차적으로 한 24,000원 정도에서 약간 매물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24,000원대가 전고점 매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좀 소화 과정을 거친 후 주가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보면 지금 단기간에 원전의 가장 키포인트는 체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당분간 주가는 한 24,000원 정도 가면은 약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체코 원전을 수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냐 24,000원 정도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체코원전이 주가 흐름에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추천하면서 한번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여러분 사가지고 한번 물리라 그랬죠. 한번 물려도 된다. 바닥 보니까 물려도 된다.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 그랬죠. 정말 저희 이야기 듣고 사신 분들은 13,000원 사신 분들은 한 1,300원 사신 분은 더블 났죠. 더블요. 2,700원까지 갔으니까 더블 이상 났죠. 주가 대박 났죠. 특히 5월 달에 장도 안 좋았는데 이 종목 사신 분들은 대박 났죠. 5월 달에요. 대박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방송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 브리핑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AS를 해주면서 매도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단기 매매 하지 마라. 좀 가져가 봐라. 못 먹어도 고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여기서 주가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소반되면은 주가를 한번 크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이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최근 3주 정도 거래량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시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뭐 1차적으로 뭐 3,000원 정도에서 약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될 경우는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여기서 원전 관련주를 목표가를 얼마 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승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제 6월, 7월 달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더 갈 수 있고 또 원전 관련 뉴스들이 더 나오면 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이 얼마 간다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제 매도 가격을 한번 고민한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미리 이 종목을 얼마 간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매도 가격을 정한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건 이제 1분기 실적이 약간 적자가 났더라고요. 4억 정도요.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연간 이익을 보면은 상당히 증가를 하죠. 계속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처음에 여러분 추천을 드리면서 그랬죠. 얘가 보면은 저까지만은 지금 연간 내로 본 영업이익이 다 흑자난다 그랬죠. 4년 연속 흑자가 났죠. 2020년부터 2021년, 2020년에 27억, 2021년에 27, 12억, 2022년에 48억, 작년에 67억 나왔다 그랬죠. 올해 증권사에서 예측하기에는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 더블 이상 예상을 하고 있죠. 한 1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67억인데 올해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더 보유한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차트상을 보면은 자, 3,000원 정도는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체코 온전을 수주할 경우는 주가가 더 한 차례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은 3,000원대가 일단 매물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자,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BHI 같은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좋죠. 얘도 보면은 지금 52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약간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정도도 전 거래량이 꾸준히 수반되고 있죠. 이 정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원전 중소형 중에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분기 실적은 35억 정도 나왔죠. 연간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150억 정도인데 올해 230억 정도로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이 종목이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가다가 부러진 이유가 그거죠. CB 물량이 상장된 거 있었죠. CB 물량 자전거래가 돌면서 그것이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최근 이제 CB 물량 400만 주가 다 그것이 이제 블랙들로 다 넘어가면서 CB 물량들이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BHI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복 관련다. 원전 관련주 목표가를 여기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 원전 관련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못 먹어도 고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하죠. 7월 달까지 한번 가져가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이 앞으로 나온 일정들, 가까운 일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 원전 관계자들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6월 11일이죠. 6월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고 그 이제 방문이 끝난 후 한전하고 영국 그 대표단들하고 영국의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국 신규 원전 우리가 수주했다, 만약 그럴 일은 좀 없겠지만은 그러면 또 원전 관련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전에 관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죠. 같이 또 이제 영국에서 6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방문한다는 것은 영국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원전 건설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프랑스하고 원전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 반값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 우리나라 방문한 것도 분명히 원전 관련 얘기는 수혜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단기금융 가장 핵심 포인트가 체코 원전이라고 그랬죠. 체코 원전 이제 최종 입찰 결과 발표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코 원전에서 우리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만 개입이 아니면은 우리가 100% 수주한다 그러는데, 자,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죠. 참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주식시장이 경제 논리만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쉽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정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경제 논리만 주가를 예측한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와 같은 정치 변수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온전 생산 단가만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죠. 체코가 지금 우리나라는 체코 온전 4기를 30조 원에 건설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블 되니까 60조 원을 건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우리가 따지면은 우리가 체코 운전 수준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죠. 어떤 변수입니까? 체코는 이제 프랑스하고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죠. 약간 진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야 프랑스가 같은 유럽 연합 국가한테 누구 수주를 안 하고 발주를 안 하고 한국에 발주를 하냐? 그러면 이런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은 우리가 또 우리가 수주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정확히 100% 수주다 된다 그렇게 좀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일정은 그렇게 됩니다. 일정은 6월 15일이면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체코 전력공사가 이제 발주를 했죠. 발주를 해가지고 4월 30일 날 이제 입찰서를 최종 받았죠. 이 입찰서를 아까 말한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입찰서 두 군데를 냈죠. 이제 체코 전력공사가 그 입찰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언제까지 하냐? 6월 15일까지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6월 15일 날 프랑스 입찰서하고 우리나라 입찰서를 평가 후 체코 정부에다가 6월 15일 날 제출을 한답니다. 그럼 체코 정부가 한 달 안에 그 평가서를 평가 후 최종 입찰자를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 15일에 한 달을 더하면은 7월 15일이 되겠죠. 10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최종 입찰자가 발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7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원전 관련주 최소한 7월 달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아까 아랍에미리트 말씀드렸죠. 영국 이야기 해드렸죠. 이런 국가들의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이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번 주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다양한 이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만 보여드릴까요? 뉴스케일 파워 여러분들 이제 소형 원전 쪽에 이제 아까 말한 두산에너비티하고 삼성중공업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다 그랬죠. 지금 보면 뉴스케일 파워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원전 관리주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얘도 최근 단계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올해 1월 달에 2월 달입니까? 2월 달에 3배 올랐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코란 종목 얘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카메코는 우라늄 관련주죠. 얘도 어제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주가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네요. 최근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이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도 30년 만에 원전을 관리하는 그 부서를 신설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산업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야같이 미국의 원전 관련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원전 관련주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죠. 결론적으로 원전 관련주 최소한 7월 15일 아까 발표한 날이죠. 한 7월 15일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7월 15일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죠.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장기 투자하실 분은 연말까지 봐도 좋다는 얘기죠. 하반기 원전 수주가 불명이 저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폴란드 이런데 그다음에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수주가 나오면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결론은 뭐냐? 구독자 여러분들 원전주 가지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원전 관련 업데이트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또 제가 일요일날 한번 좋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5분씩 소개를 해주면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6월 1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